네, 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자, 오늘은 신경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신경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감각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 감각기관이 외부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럼 이 받아들인 자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을 해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또 반응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자극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판단을 통해서 이 자극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를 신경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있을 텐데요. 신경세포라고 불러주면 되는데 걔가 바로 이름이 뉴런입니다. 자, 뉴런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뉴런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크게 세 가지 부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중심에 이렇게 핵이 있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신경세포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핵과 세포질이 있어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요 부위를 우리가 A라고 기호 붙였고요. 신경세포체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신경세포체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그림을 좀 참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지들이 쭉쭉 뻗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가지돌기를 통해서 쭉쭉 자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뉴런 또는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 이게 뭐라고요? 가지돌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가지돌기로 쭉 받아들인 자극에 대해서 생명활동을 거쳐서 그 다음 뉴런이나 그 뒤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를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불러요. 축삭돌기. 자,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 돌기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돌기를 통해서 자극을 전달하게 된다. 이게 바로 신경세포인 뉴런의 구조입니다. 가지돌기로 받아들여 신경세포체 지나서 축삭돌기로 그 다음으로 전달하는 이런 순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뉴런의 구조를 좀 살펴봤고요. 뉴런도 종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신경의 종류 뒤에서 정리할 거거든요. 그 신경에 따라 신경세포, 뉴런도 종류가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능에 따라 이 뉴런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우리가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감각신경이 뇌로 전달한단 말이야. 그럼 뇌에서 어떻게 해요? 판단,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그 명령을 다시 운동신경이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반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딱 자극 받아들였지 이거를 뇌로 올려 보내야 되잖아. 그쵸? 걔가 감각뉴런인 거야. 감각뉴런. 감각뉴런, 감각신경인 거야. 그러니까 감각신경을 이루는 신경세포들을 감각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세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이 자극을 감각신경이, 근데 감각신경을 이루는 신경세포니까 감각뉴런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잖아. 감각뉴런이 이제 어디로? 뇌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이 부분 연합뉴런이라고 불러요. 연합뉴런. 그래서 연합뉴런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그럼 판단, 명령 또 전달해야 되겠죠? 운동신경을 통해서 가는 거야. 근데 운동신경이니까 걔를 이루는 신경세포니까 운동뉴런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같은 말인 거야. 그치? 운동뉴런. 운동신경이란 얘기야. 누가? 이 연합뉴런이 명령을 내렸잖아. 그 명령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운동뉴런, 운동신경인 거예요, 결국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극이 들어왔어요. 감각신경, 그게 감각뉴런이라고, 그지? 이게 뉴런이 신경세포인 거니까. 감각뉴런 통해서 연합뉴런, 판단, 명령, 다시 전달, 운동뉴런.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뉴런도 나눠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극의 전달 경로도 순서가 항상 이렇게 되겠죠.
받아들여서 배달하고 명령 내린 다음에 그걸 다시 전달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순서는 이런 식으로 자극이 전달되겠다라는 것까지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경계를 구분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조화되는 게 쉬울 거예요. 보통 시중교재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자, 신경계를 둘로 나눠보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예요. 근데 이 뇌는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대뇌, 간뇌, 중간뇌, 소뇌, 연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쭉 하나씩 암기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말초신경으로 가면은 채성신경이 있고 자율신경이 있어요. 지금 요 단계를 시중교재에서 안 써놔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헷갈려. 그러니까 교육과정 만들 때 이 단어가 헷갈릴까봐 뺀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없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 이 부분이 블랭크가 생기니까 머릿속에 구조화가 안 된다고요. 자, 말초신경계는 이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계예요. 그러니까 아까 걔네들이야. 감각신경. 여기서 자극 받아들이면 전달하는 감각신경. 그리고 여기서는 뇌니까 중추신경계잖아. 여기서 판단, 명령 내리고 다시 전달하는 운동신경. 그런 애들이 이제 말초신경계 중에서도 채성신경인 거야. 이 용어를 아는 게 더 편하다니까? 머릿속에 구조화가 된다니까? 여기가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하고 우리 몸에 쭉쭉 뻗어져 있어가지고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걔네들을 채성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신경이라고 말초신경계의 또 한 종류가 되는 건데 얘네는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에요. 얘는 뒤에서 또 자세히 할 거예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좀 위험에 처했거나 뭔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제 뭐 눈이 커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이런 것들 있죠.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태세를 갖추게 해주는 신경계예요. 그리고 부교감은 반대로 이제 위험 상황이 종료가 됐어. 원래 상태로 릴렉스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극을 전달 그리고 명령 배달하는 채성신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교감, 부교감 신경이 있다. 일단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들어가야 여러분 머릿속에 착착착착 구조화가 된다는 거야. 됐어? 넘어간다. 자, 그래서 이제 중추로 온 거야. 중추에는 뇌와 뭐가 있다고? 척수가 있다고요. 자극을 느끼면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바깥쪽 여기 판단, 명령, 기억, 추리, 감정도 여기서 합니다. 모든 고등 정신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게 대뇌가 됩니다. 대뇌요. 자, 그 다음에 체온, 체액의 농도, 몸속 상태, 항상성 유지하는 거, 이렇게 체온 유지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로, 오케이, 체온을 좀 높이자, 덜덜덜 떨자, 덜덜 떨어서 체온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뇌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이런 역할을 하는 애가 간뇌예요, 간뇌. 간뇌인데 지금 요 그림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이 있을 거야. 이 단면을 보시면 요 부분에 이렇게 간뇌가 있어요. 그래서 간뇌는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야. 체온이 바뀌지 않도록, 체액의 농도가 바뀌지 않도록, 항상성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간뇌가 여기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중간뇌가 있을 거예요. 중간뇌. 중간뇌는 눈이랑 관련된 거예요. 우리 감각기관 할 때 눈에 빛을 쬐면 어떻게 돼요? 밝으니까 동공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작아져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뭐 환자가 병원에 막 실려가. 그럼 의사 선생님이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고 이렇게 이제 손전등 비춰보잖아. 그때 동공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야. 홍채 수축하는지를 보는 거야. 홍채 확장하는지를 보는 거야. 왜? 그걸 중간뇌가 맡고 있거든? 그러면 얘가 동공 반응을 한다. 그러면 뇌가 손상이 안 된 거거든. 이해되세요? 중간뇌는 이제 눈, 동공과 홍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아래쪽에 연수가 있어요. 연수. 자, 연수는 심장 뛰는 거,
호흡하는 거, 소화, 기침, 재채기 이런 거를 얘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야. 심장을 뛰어야지 의지한 사람 없잖아. 재채기 해야지 없잖아. 이거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연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통수에 보시면 여기 있죠? 얘가 소뇌인데요. 소뇌는 근육 운동 그리고 자세 균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 뒤통수에 있는 소뇌 역할도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이 이제 척수입니다. 이 척수는 뇌랑 말초를 연결해주는 신경을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무조건 반사의 중추라고 해서 우리가 뾰족한 데 찔리거나 뜨거운 거 만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츠리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뒤에서도 쌤이 보여드릴 거지만 이렇게 책상에 우리 발이 뜨도록 앉은 다음에 무릎을 콩콩콩콩 치면 나도 모르게 무릎이 이렇게 들리는 거, 무릎 반사. 자, 그런 것들을 척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대뇌, 그리고 여기 순서대로 봐야 돼, 얘들아. 간뇌, 중간뇌, 연수, 척수. 이렇게 4개는 순서대로 외워야 돼. 왜냐면 그림을 봤을 때 딱 정확하게 여기가 간뇌야, 여기가 중간뇌야, 여기부터가 연수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나왔을 때 지점이 포인트를 아마 4개를 찝어줄 거야.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순서대로 가는 거야. 간뇌, 중간뇌, 연수, 척수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간뇌야 이런 거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대뇌, 간뇌, 중간뇌, 연수, 척수, 뒤통수에 소뇌 이렇게 해서 외워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기능도 꼼꼼하게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뇌 봤잖아요. 이제 말초로 갈게. 말초는 체성과 자율로 나눠진다 그랬지. 이 체성이 뭐라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거 전달, 명령 전달, 즉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과 중추신경계, 온몸에 뻗어져 있어서 중추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은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로 전달해주는 거고, 운동신경은 이 중추가 내린 판단, 명령을 이제 어떻게 해요?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을 해서 알맞은 반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 아까도 많이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이 나왔어요. 근데 자율신경을 좀 더 크게 그냥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뒷장에서 볼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자율신경은 이 교감, 부교감이 세트로 있는데 내장기관에 있어요. 내장기관에 얘네가 같이 있어요. 분포해서 얘는 대뇌랑 상관없이 움직여.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요. 자율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자, 교감신경이에요. 우리가 복도를 가다가 무서운 교감 선생님을 만난 거야. 헉, 그럼 어때요? 무서워. 동공이 확장돼요. 맞아요. 그리고 호흡이 숨이 가빠. 촉진돼요. 촉진되면서 심장도 막 빠르게 뛰어. 무서워.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억제돼요. 맞아? 자, 이렇게 교감신경은 어떤 거냐면 내가 긴장하거나 또는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기에 알맞은 긴장 상태로 나를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위기 상황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부교감신경이 릴렉스 끝났어. 다시 동공 수축해. 그리고 호흡 운동 다시 억제, 원래대로 돌아와. 심장도 너무 빨리 뛰었어. 돌아와. 그리고 소화 잘 돼야지. 촉진 이렇게 해서 원래의 평온한 상태로 되돌려주는 역할 부교감이 하는 겁니다. 원래 안정된 상태로 부교감이 되돌려주는 거라서 이 둘은 항상 같은 내장기관에 같이 있으면서 서로 반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뇌의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를 해가지고 서로 반대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다? 원다? 대뇌의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율신경까지 다 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반응의 경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반응은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교육과정에서 뺀 건데 빼서 더 헷갈려 내가 봤을 땐 반응이 아니 의식적 반응이 있으면 반대 부분은 무의식적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근데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는 반사인 거잖아. 그러니까 무의식적 반응이 반사인 거야. 근데 반사에서도 조건 반사라는 게 있고요. 조건 반사가 있고 무조건 반사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 사실 머릿속에 이게 개념이 구조화가 되는 거잖아. 의식적인 게 있고 무의식적인 게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 반사인데 그 반사에서도 조건 반사가 있고 무조건 반사가 있다. 이렇게 가야지. 근데 교육과정에서 그냥 이거랑 이것만 해버리니까 더 헷갈리게 돼버린 거잖아. 그지?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란 얘기야. 의식적인 반응은 그냥 내가 의지대로 대뇌의 판단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무조건 반사는 뭐야? 대뇌 판단 없이 나도 모르게 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하는 것 중에서 조건 반사라는 건 뭐냐면 기억에 남은 거야. 파블로프의 개처럼 종을 치면은 밥을 주니까 종소리 들으면 이제 침이 흐르는 거야. 우리가 레몬이 시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레몬을 보면 침이 고이는 거야. 이런 거는 조건 반사야, 조건 반사. 근데 아이의 그런 과거 경험이나 이런 거 없이 나도 모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재채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심장박동, 무릎 반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무조건 반사에 속하는 거야. 대뇌 판단 과정 없이 의지와 관계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거. 아까 누구였어요? 간내. 중간내. 미안해. 간내가 아니라, 미안해요. 연수죠, 연수. 미안해요. 연수, 중간내, 척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어떻다?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움츠리고 무릎 반사하는 거 누구라고? 이거를 척수가 담당한다고요. 자, 재채기, 기침, 딸꾹질, 침, 눈물. 침 좀 한번 내볼까 하고 침을 막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저절로 연수가 담당하는 거예요. 동공반사, 눈과 관련된 거 중간내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몸이 반응하는 게 무조건 반사에 속한다. 연수, 척수, 중간내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깔끔하게 암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는 뇌까지 안 가도 돼요. 그쵸? 척수에서 그냥 돌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 이게 특징이야. 빠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우리 몸을 보호해서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의식적 반응보다 경로가 짧아요. 왜? 뇌까지 안 가도 되거든. 대뇌까지 안 가도 되거든. 그래서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빠르고 그래서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무조건 반사의 특징,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이 경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전자를 들고 컵에 원하는 만큼 물을 따르는 반응을 한다라고 할게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고 팔을 움직여서 따라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은 눈입니다. 눈. 여기 눈. 뿅뿅뿅뿅 눈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자극을 받아들이니까 시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가면 되겠죠. 시각신경, 이 감각신경 중에서도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갑니다. 대뇌가 판단을 합니다. 오케이, 팔을 들어서 물을 따르자. 그럼 이제 이게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요? 팔의 근육으로 가면 이 팔이 주전자를 들어서 반응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빈칸이 하나 있어요. 자, 봐. 우리가 감각기관으로부터 감각신경으로 뇌를 갔다가 뇌에서 운동신경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뇌로 갈 때는 눈에서 뇌로 바로 갔단 말이야. 눈에서 뇌로 바로 갔어요. 코에서 뇌로 바로 가요. 혀에서 바로, 귀에서 바로 이렇게 뇌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팔다리로 갈 때는 뇌에서 팔다리로 갈 때는 척수를 거쳐야 돼. 팔다리로 갈 때는 팔다리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야. 팔다리에서 왔다? 그럼 척수 거쳐야 돼. 여기서 팔다리로 간다? 척수 거쳐야 돼. 근데 여기 있는데 척수를 왜 거쳐? 뿅 가면 되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척수를 거쳐야 돼. 알겠어? 팔다리에서 올라올 때 또는 팔다리로 전달할 때는 척수 지나야 된다라는 거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의식적 반응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의지대로 반응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척수입니다. 척수 그림. 제일 비슷한 걸로 갖고 왔어, 내가. 자, 이번에는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아서 나도 모르게 떼낸 거야. 이거는 척수가 담당하고 있잖아. 무조건 반사 중에서도 척수가 담당하고 있단 말이야. 일단 손에서 이제 감각기관으로 뜨거움을 느끼겠죠. 그러면 이제 피부 감각신경으로 감각신경 중에서도 피부 감각신경으로 갈 건데 대뇌로 안 가고 척수가 그냥 바로 돌려보내. 왜냐면 이게 대뇌까지 가면 너무 늦어. 화상 입어, 다쳐.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돌려보내는 거야. 맞아. 척수에서 바로 운동신경으로 가서 팔의 근육 바로 움츠려서 반응하게 만든다. 어때요? 빠르죠? 뇌까지 안 가도 되니까요.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예요?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무의식적 반응 중에서 무조건 반사에 속한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국에 여러분 기본 틀은 이거다. 감각기관. 맞지? 감각신경. 그 다음에 여기서 뇌로 가느냐 아니면 척수에서 돌아 나오느냐 그 차이가 있을 거고 운동신경. 맞지? 그 다음에 반응기관. 이게 기본 틀이야. 이게 기본 틀이야. 이제 가볼까? 자, 공을 보고 그럼 감각기관 눈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감각신경, 시각신경이겠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대뇌로 가겠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찬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리로 가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팔다리가 낄 때는 척수를 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척수가 껴야 돼요. 팔다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번에 뾰족한 연필을 밟았어. 그럼 발이네. 감각기관이 발이네. 뾰족한 거를 느꼈으니까 피부 감각신경이겠어. 그지? 감각신경은 피부 감각신경이야. 근데 뾰족한 거 밟았으니까 뇌까지 가면 너무 느려. 피나겠어. 척수에서 바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운동신경. 그 다음에 발 움츠릴 수 있도록 반응을 하게 해준다. 됐죠? 굉장히 짧잖아. 대뇌까지 안 가도 되니까요. 됐죠? 자,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서 책을 집어 올린다. 그럼 이제 감각기관 손이겠죠. 마찬가지로 피부 감각신경이겠죠. 피부 감각신경.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판단을 해서 이걸 짚는 거기 때문에 대뇌로 가야 되는데 팔에서 온 거기 때문에 어디 지나쳐야 돼? 척수 지나서 대뇌로 가서. 맞아. 다시 척수 지나서 운동신경 지나서 어디로 가야 돼? 팔로 집어든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팔다리에서 올 때, 팔다리로 갈 때는 척수 거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뾰족한 거, 뜨거운 거, 무릎 반사 이런 것들은 척수에서 그냥 돌아 나온다. 대뇌까지 갈 필요가 없다. 경로가 짧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하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의 경로 연습하는 거 조금 헷갈려 하시니까요.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고 암기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 뇌에 관한 것들, 그리고 신경계 전체적인 개요 같은 것들 잘 머릿속에 구조화 시키셔서 문제풀이까지 훈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